미국이 중지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에 헤즈볼라가 강하게 반발해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3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싸게 수입해 미국산 제품에 피해를 줬다며 미 무역대표부가 한국 등 60개 경제권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 일부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부 태도가 한국과의 무역 합의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오는 8월과 9월 LA 공항을 포함한 국내선 6개 노선의 운항을 일시 중단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1명이 숨졌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 연방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추가 공습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에 헤즈볼라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협상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첫 소식 박재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셰이크 자라 알사바 쿠웨이트 외무장관을 만나 이란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공습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또 이란이 쿠웨이트 지역을 공격하는 데 대해 부당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쿠웨이트는 현지 시간 3일 새벽 이란제 샤헤드 드론 및 미사일 공격으로 쿠웨이트 국제공항이 큰 피해를 입고 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군이 쿠웨이트 내 미국 표적을 향해 드론을 발사한 시각은 자정인데 공개된 영상은 대낮이라며 이란이 쿠웨이트 공항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듯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Because we took a strong action for a different reason, so they were reciprocating it.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주말 중에라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며 낙관하고 있지만 미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공습 명령을 차단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협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전쟁 발발 이후 전쟁 관련 결의안을 반복적으로 상정했지만 최종 표결 통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애국적인 행위라며 미국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중지한 이스라엘, 레바논 정부 간 휴전 합의안에 헤즈볼라가 강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트럼프의 종전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헤즈볼라 수장인 니임 카셈 사무총장은 합의안은 항복과 패배라며 파렴치한 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이스라엘군이 전쟁 발발 전 지점까지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은 한층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미 행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지 않았다며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과잉 생산에 따른 관세까지 더해지면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급 소통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60개 경제권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3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싸게 수입해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AP통신은 중국산 면화와 미얀마 쌀, 말라위 담배 등이 미국이 문제 삼는 강제 노동 상품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제 노동 상품 수입 금지를 약속했거나 제도가 있지만 시행이 미흡한 EU와 캐나다, 타이완 등엔 관세율 10%를, 그런 제도가 없다고 판단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46개 경제권에는 최고 세율인 12.5%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조사도 받고 있어서 관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이러한 새 관세는 미국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뒤 임시 부과 중인
글로벌 관세 10%가 만료되는 7월 말부터 적용될 걸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던 합의 취지를 미국이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하고 한국에 대한 관세는 15%가 상한선임을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미 무역대표부가 여는 청문회에서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소명하는 등 관세를 낮추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 일부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부 태도가 한국과의 무역 합의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당한다는 공화당 데럴 라이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다만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면서 유럽연합은 미국 기술 기업들을 표적 삼아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권이 친중, 좌경화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는 민주주의의 특징이라며 미국은 각국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아이사 의원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에 대한 규제를 중단하라고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도 면담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오는 8월과 9월 LA국제공항 LAX를 포함한 국내선 6개 노선의 운항을 일시 중단합니다. 운항이 중단되는 노선은 LA와 클리브랜드, 콜럼버스, 피츠버그, 워싱턴 덜레스 공항을 잇는 4개 노선과 샬럿 온타리오, 샬럿 세크라멘토 노선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계절적 수요 변화에 따라 일부 노선의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며 해당 노선이 영구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약 승객들에게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거나 환불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항공업계에서는 이란 전쟁 여파로 항공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화물 요금 인상과 노선 감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서부 뉴포트 비치에 거주하는 테크 기업 대표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 검찰은 미국과 이란 이중 국적자인 60대 잠시드 고미가 네트워크, 보안, 암호화 장비를 제3국을 거쳐 이란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어제 뉴포트 비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장비의 최종 수요처와 사용 목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미가 제재 위반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산 몰수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페어필드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1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저녁 7시 15분쯤 페어필드 고등학교에서 열린 샘 예토 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난 직후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으로 18살 피해자 1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11살 어린이와 20살, 25살 등 3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I can confirm there were 3 victims with gunshot wounds, ages 11, 20, and 25. And there was one additional victim, an 18-year-old, who did succumb to their injuries sustained during this incident. 당시 졸업생과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던 중 총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졸업식에는 약 1,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아직 용의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 서부 지역의 가뭄이 심화되는 가운데 샌디에이고가 애리조나와 네바다에 물 부족 해소를 지원하는 새로운 협약을 추진합니다. 이번 협약은 샌디에이고 카운티가 보유한 콜로라도강 용수 사용권 일부를 두 주에 판매하는 내용으로 물을 직접 보내는 대신 샌디에이고의 취수량을 줄여 다른 지역이 더 많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이 콜로라도강 물 사용 권리를 공유하는 주들 간의 첫 대규모 거래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여행에 나선 미국 대학생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엘라바마주 출신 대학생 20살 제임스 히긴보섬은 지난달 29일 가족과 함께 교토를 여행하던 중 홀로 관광에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평소 위치 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던 그는 이날 갑자기 위치 정보가 꺼졌고 가족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I knew something was wrong. Yeah. When he turned off his locations, That was really concerning. and that was so concerning because it's so out of character for him. 현지 경찰은 제임스가 교토 야마시나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인근 산악지대로 향한 것으로 보고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과 FBI까지 수색에 합류한 가운데 가족들은 제임스를 찾을 때까지 일본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드가 안전벨트 결함 문제로 차량 42만 대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식 포드 익스페디션과 링컨 내비게이터 일부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운전석과 조수석 안전벨트가 갑자기 잠기면서 늘어나거나 되감기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경우 충돌 사고 때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포드는 관련 부상 사례 한 건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는 해당 결함을 무상으로 점검하고 수리할 예정이며 차량 소유자는 포드나 연방도로교통안전국 웹사이트에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스파이들이 가짜 채용 담당자로 위장해 미국과 영국 등 5개국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안보당국은 중국 군 정보기관이 온라인 구직 플랫폼을 통해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링크드인과 인디드, 업워크 같은 구직, 전문직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가짜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대상자에게 접근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표적은 정보와 군, 방위산업, 외교, 정보 분야 종사자 등 기밀 정보나 민감한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기자와 싱크탱크 직원처럼 정부 관련 자료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물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작이자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한 반면 다우 지수는 1% 넘게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도 0.4%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의 약세 속에 헬스케어 업종이 3%대 급등했고 금융주도 2% 넘게 상승하며 지수 전반을 지지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와 기술주에 대한 경계감이 교차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휴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면전 우려는 다소 누그러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도 하락세로 돌아서며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실적을 발표한 반도체칩 제조사 브로드컴의 급락은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브로드컴이 연간 AI 반도체 매출 전망치를 상향하지 않은 점이 시장에 실망감을 안기며 12%대 급락했습니다. 이 여파로 AI 관련주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최근 랠리를 주도했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7%대 급락하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0.1% 증가한 6.1%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둔화 신화가 감지된 만큼 시장의 시선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공개되는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 발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5월 고용보고서가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에게 미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US 메트로뱅크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총 2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수여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US 메트로뱅크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그로우투게더를 확대하고 총 2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수여했습니다. 은행 측은 각 5천 달러를 지원받은 40개 업체가 단순한 사업 성과뿐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와 상생활동을 펼쳐온 점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70여 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대출팀을 운영하고 있는 US메트로뱅크는 올해 상반기 SBA 대출 실적이 2억 2천만 달러에 육박해 전국 7위를 기록했습니다. SBA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전국에서 10위 안에 탑 10 안에 들어가는 아주 SBA 강팀을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게지도 모게지 랜딩 그룹이라 해가지고 토탈 10명이 지금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어느 은행 못지않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과 대출 부분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온 US메트로뱅크는 앞으로 몰기지 대출 분야를 강화해 보다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미은행이 중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소액 대출 상품 플렉스론을 새롭게 선보이고 오는 8월 31일까지 우대금리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최대 2만 달러까지 간소화된 서류 절차와 신속한 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2년 이상 운영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로모션 기간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한미은행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맨하탄 한인타운 인근 34가 구간의 승용차 통행을 올 가을부터 전면 금지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맨하탄 3에비뉴부터 9에비뉴 사이 구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버스와 트럭, 응급 차량만 통행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은 진입 후 다음 교차로에서 반드시 빠져나가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조치로 버스 운행 속도가 최대 60% 향상되고 보행자 교통사고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메릴랜드주의 한인 최고위 행정법관인 박춘기 행정법원장이 재신임돼 오는 2031년까지 6년 더 행정사법 시스템을 이끌게 됐습니다. 박 법원장은 2020년 처음 임명된 이후 두 번째 임기를 맡게 됐으며 복지, 노동, 환경, 교육 등 각종 행정 분쟁을 담당하는 행정법원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 법원장은 연방특허심판원 행정판사와 변호사 등을 거쳤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사법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수완이 타운센터파크에서 오는 6일 제4회 수완이 아시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인도, 태국, 라오스 등 아시아 각국의 전통 공연과 K-팝 댄스, 문화체험, 다양한 먹거리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행사를 주최한 조지아주 하원 99지역구 민주당 미셸강 후보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아시아 문화와 음식을 즐기며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여당 승리를 견인했다면서도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여당의 승리가 퇴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선거가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투표로 여겨졌다며 실용 외교 노선과 한국 증시 호황에 힘입어 탄탄한 인기를 유지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경제적 성과가 지지로 이어졌다며 이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여당이 지방정부를 장악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AP통신은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패배는 이 대통령에게 더 확고한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데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장 패배 원인으로 외신들은 정권 견제 심리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뱅크.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감지됐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투표하지 못했다는 유권자들이 잇따랐고 밤 10시에서야 투표가 끝난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먼저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안희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 서울 송파구 잠실이동 오투표소 모습입니다. 투표 마감 이후 1시간 반이 지났는데 투표함은 개표소로 향하지 못하고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유권자들의 항의가 잇따른 가운데 대기표를 받은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다는 안내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기다리다가 내 전문이고 왔어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서울에서만 14개 투표소에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가 안 오면 그럼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지금 투표용지가 9장밖에 남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투표하고 투표가 안 된다. 별일 아닌 것처럼. 답답해하는 유권자들에게 상부의 지시를 또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순서대로 50명은 일단 투표를 하세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또 우리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죠, 우리가. 개판이에요, 진짜.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종이봉투에 담아 가져왔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유효하다는 보장이 있어요, 6시 후에 하면? 유권자들의 항의를 피해 허둥지둥 투표함을 들고 나온 관계자들이 투표함 이송 차량마저 헷갈려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이거 맞아요? 확인해야 될까? 번호도 모르는데. 전화를 안 받아. 결국 일부 투표소에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물론이고 개표 상황이 중계 중인 밤 10시에야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이번에 시장 뽑고 구청장 뽑고 구의원, 시의원 다 뽑는데 교육감까지 한 대만 뽑는 것도 아닌데. 유권자들 사이에선 초등학교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단장 선거만 해도 그 인원수에 맞춰서 그거보다 더 넉넉한 투표용지를 다 배부하고 투표하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SBS 안희재입니다. 얼빠진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절반 수준의 용지를 준비했는데 사람이 몰리면서 부족해졌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또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사태 원인 설명은 고개를 갸웃하게 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서울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절반 수준으로 본투표용 투표지를 준비했다며 일부 투표소에 유권자가 몰리면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홈페이지엔 선거일 투표용지를 통상 선거인 수의 70% 수준으로 인쇄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통상 지방선거는 대선보다 투표율이 낮고 사전 투표율도 고려해 본투표용 투표지를 유권자 수의 50%까지 감축해 인쇄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전 투표율과 본투표율이 동시에 높아질 상식적 가능성 등을 대비하지 않고 안일한 준비를 했다고 실토한 셈입니다. 투표소별 편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물량 선정도 화근이 된 걸로 분석됩니다. 1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의 대응이 저는 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선관위 안에 위기 관리 체제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다만 이번 사태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선거 관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투표 용지가 투표소 바깥으로 반출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선 투표용지 반출 논란이 불거져 선관위가 공식 사과했고 2022년 대선 땐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쇼핑백 등에 옮긴 소쿠리 투표 논란이 터졌습니다. 황당한 관리 실패가 반복되면서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음모론적 부정선거 주장에 빌미를 제공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 12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하며 숫자로는 이겼지만 수도 서울 탈환에는 실패했죠. 정청래 대표는 승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프다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당 내부에선 정 대표 책임론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아침 7시에 선거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줄곧 1위를 달리던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뒤처지기 시작하면서 브리핑은 예고된 시작 시간 3분 전 취소됐습니다.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뒤 어제 오전 10시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민주당은 시도지사 12곳을 석권했지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10%포인트 이상 앞서던 초반 여론조사의 흐름을 못 지켰습니다. 승리에 대해 겸허하게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더 가다듬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승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승리가 맞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전지 대부분에서 고배를 든 것도 민주당이 아쉬워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광역단체장 선거에선 서울, 부산, 대구, 경남, 울산, 전북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경기 평택을, 대구 달성, 울산 남갑, 충남 공주부여 청양, 부산 북갑을 접전지로 꼽았는데 부산시장, 울산시장, 전북지사 3곳을 이기는 데 그쳤습니다. 당내에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더 분석해봐야겠지만 부동산이나 조작기소 특검법 등으로 보수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려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당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등 정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는데 특히 경선 과정에서 제명된 뒤 전북지사 후보로 무소속 출마해 40%대를 득표한 김관영 전 지사는 이 지지세를 전당대회 때 보여주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민석 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하고 본격 등판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 스스로 언급한 아픈 승리가 연임 도전엔 어떻게 작용할지도 주목됩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대 격전지 서울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의 승리를 부각하듯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역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정오에 맞춰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에 대한 입장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장 대표는 이번 선거로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며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고 적었습니다. 4년 전 지선에선 12곳에서 이겼는데 이번엔 반대로 12곳에서 진 만큼 지도부 퇴진론이 분출하는 걸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 당권파 인사는 SBS에 내석을 거머쥔 국회의원 선거와 8곳을 사수한 서울구청장 선거까지 고려하면 선전했다면서 장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당장 줄사퇴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만과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지지를 보내주셨다. 반대로 당내 소장파와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장 대표 사퇴를 대놓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더십 한계가 명확했다. 당 지도부는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할 것 같다고 압박하는 겁니다. 선관위 이 사태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지도부는 총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도 SBS에 보수가 제기할 기회를 받은 것일 뿐 민심이 장동혁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도 서울시장 선거 승리가 지도부의 공이 아니란 인식들이 간접적으로 거론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세훈의 인간 승리라거나 당의 잘못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다는 대화들입니다. 전체 선거 성적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가가 참패부터 신승으로 분분한 가운데 당 지도부 퇴진론 공방은 앞으로 보수 주도권 경쟁의 서막이란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just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 정부의 지난 1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강민우 기자가 짚어봅니다. 12.3 불법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출범했던 이재명 정부. 꼭 무덤 같습니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당장 마주한 건 미국과 관세 안보 협상 등 산적한 외교 과제였습니다. 치열한 물밑 협상과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 합의를 이뤄냈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해결력 권한 확대 같은 안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주 에이펙 등을 계기로 중국과 상호 국빈 방문을 주고받았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본과는 취임 후 정상회담만 6차례 진행했습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만나 소통하는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돌파구를 찾지 못한 북한 문제와 미국과의 세부적인 안보, 통상 실무 협의 등은 이재명 정부 2년차의 과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오늘 2770.84포인트로 마감했던 코스피는 취임 238일 만인 지난 1월 27일 5,000선에 올라서더니 이젠 8,000피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도 여러 차례 밝혔는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집권 2년 차엔 투기 억제책과 더불어 공급 정책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물론 부처 업무 보고까지 생중계하며 직접 소통의 폭을 늘렸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SNS를 활용해 각종 정책이나 사회 문제 관련 게시글을 직접 올리고 있는데 좌표 찍기라는 비판도 병존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1년 동안 민생 챙기기는 물론 협치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생이 사실 내팽개치다시피 되고 국회가 정쟁으로 된 부분들은 사실 마땅히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의 소회와 2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오늘 오후 LA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 공원에서는 대규모 마약 단속 작전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당국은 월드컵을 앞둔 LA의 치안과 도시 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방법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세계인의 축제를 앞두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노력 역시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